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교수의 딸이자 일본 최고 명문대 여대생이 던진 폭탄 선언 때문인데요.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요? 제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언 후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현재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대생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나나입니다. 20살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에 다니고 있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역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던 그날 저녁, 저는 인생을 바꿀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기회였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들어온 한국의 역사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도쿄대 역사학과 교수이신 아버지는 매일 저녁 세계사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고대 교류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열정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자연스럽게 역사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신발이 보였죠. 이모 마유코가 오셨나 봅니다.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마유코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국 교환학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죠. 좋은 기회구나. 하지만 그 순간 마유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우리 일본의 역사만으로도 충분해. 이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한일 역사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을 배우면 일본 역사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유코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나 민망했어요.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저는 결국 방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그렇게 쓸쓸해 보인 적은 없었죠. 방 안에서 저는 제 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어온 역사학자의 꿈, 세계 각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 이런 제 꿈을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한 걸음 더 가깝게 해줄 거라 믿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신라와 일본의 교류사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고대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제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편견을 깨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나, 산책 좀 할까?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신주쿠 공원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 마유코 이모는 도쿄대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교환학생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약속했죠. 하지만 당시 보수적이었던 양가 부모들의 반대와 한일 관계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이모는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어요. 겉으로는 한국을 미워하는 척했지만 실은 젊은 시절의 아픈 사랑을 잊지 못했던 거죠. 이제야 이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것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나나도 자신처럼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아버지는 벚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야, 나나, 역사는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거란다. 내가 한국에서 보고 배울 것들이 분명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렴. 제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응원에 용기를 얻었죠.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저는 반드시 한국에 가서 진정한 역사의 의미를 배워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어줄 거예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친구 교수님들께 연락을 넣어주셨고 덕분에 서울에서 지낼 하숙집도 구할 수 있었죠. 하숙집 할머니는 제 나이 또래의 손녀 지수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전화로 걱정하지 말고 와서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짐을 싸면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어릴 적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규슈박물관에 갔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고대 문화재를 보고 매료되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부르심에 고개를 돌렸어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이거 할머니께서 남기신 건데 네가 가져가는 게 좋겠구나. 1950년대 한국 여행 기록이 담긴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서울거리 사진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할머니가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죠.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께서 느끼신 감동이 지금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출국 전날 밤 마유코가 찾아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유난히 붉었어요. 이제 곧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꼭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70년 전 할머니께서 보신 한국의 모습과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변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저만의 새로운 일기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한일 우호의 가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비행기는 서서히 하늘로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한여름 소나기를 뚫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저를 휘감았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낯익은 땅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나 언니. 누군가의 반가운 외침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숙집 할머니의 손녀 지수가 노란 우산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지수의 밝은 미소가 흐린 하늘을 뚫고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우산도 잊은 채 와락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왔네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따스함이 전해졌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가는 길,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죠. 저기 보이는 게 63빌딩이에요. 옛날에는 한강의 랜드마크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가 생기면서 좀 작아 보이죠. 지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다. 문득 할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대 할머니가 보셨던 한강변의 허름한 판자촌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마천루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토록 눈부신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언니, 우리 먼저 경복궁에 들렀다 가면 어때요? 오늘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있거든요. 빗줄기가 자자들 무렵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광화문 앞은 이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00년의 역사가 품은 기품이 빗물에 씻긴 돌계단에서 은은하게 피어올랐죠. 수문장들의 발걸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광장에 울려 퍼진 장엄한 목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임진왜란 시대의 의병장 역할을 하는 배우였습니다. 왜적이 우리 땅을 침범하였으니 백성들이여 함께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수가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이건 그저 역사적 사실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잖아요. 지수의 따뜻한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픈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손을 내미는 한국인들의 너른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노을이 질 무렵 우리는 광화문 잔디광장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제가 신기하다며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와, 그럼 언니, 할머니께서도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신 거네요. 언니, 할머니의 꿈을 이뤄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만남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꿈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난 거죠. 광화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가슴 한켠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지수와 함께 경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신라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죠. 언니, 저기 보이는 산에 신라의 오래된 불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70년 전 할머니도 이 같은 길을 지나셨을까요? 첨성대에 도착하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1500년도 더 된 천문대가 이토록 우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니요. 신라시대에 이미 이런 과학시설이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그때 한 노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신라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었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 기술이 전해져 첨성대가 만들어졌죠. 교수님의 눈빛에서 깊은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신라는 개방적인 국제 국가였어요. 당나라는 물론 페르시아 상인들도 경주에서 활발하게 교역했죠. 그들이 남긴 유물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불국사로 향하는 길,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라가 그토록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다니 놀라웠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르며 과거 이 계단을 올랐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았죠. 석굴암에 도착하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본존불의 미소가 1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를 포근하게 맞이하는 듯 했죠. 지수야, 이런 걸작을 만든 신라 장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아마도 영원을 꿈꾸며 이 불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지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석굴암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천마총으로 향하는 길, 노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고분 속에서 발견된 천마도를 보며 신라인들의 예술혼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이런 섬세한 그림이 15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 있죠. 하루 종일 돌아본 신라의 문화유산들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마음을 열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예술을 창조해냈죠. 마치 지금의 한류처럼요. 숙소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경주에서의 하루를 정리해 보았어요. 신라의 개방성과 창조성이 오늘날 한국 문화의 뿌리가 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문득 발표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제 현대 한국의 모습도 봐야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지수가 저를 홍대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화려한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과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저를 설레게 했죠. 와, 저기 봐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1위를 차지한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 그룹이 바로 일본에서도 인기 많은 블랙핑크예요. 문득 어제 본 신라시대 문화유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은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었어요. K-팝도 서양의 음악적 요소와 한국의 감성이 만나 탄생한 거겠죠. 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무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기타 소리에 맞춰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죠. 나나 언니도 한번 춰볼래요? 순간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죠. 공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일본인 맞으세요? 한국말 발음이 너무 좋아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죠. 즐거운 마음에 공연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유코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나, 내가 거기서 그렇게 놀고만 있니? 공부는 안 하고?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살아있는 역사예요. 신라시대처럼 지금의 한국도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홍대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을 발견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말이에요.
오늘의 경험은 제 발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라와 현재의 K-팝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꽃이니까요. 카페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대학교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신라와 일본의 교류사와 현대 한류의 뿌리라는 주제로 한국 학생들 앞에 서게 됐죠.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서 지수가 응원해 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에서 온 타카하시 나나입니다. 오늘은 신라와 일본의 교류사를 통해 현대 한류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과 첨성대 앞에서 만난 노 교수님의 말씀도 전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이야기에는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예술가들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은 지금의 한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류가 신라 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문화적 개방성과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신라인들이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창조했듯이 K-팝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타카하시의 발표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네요. 강당을 나서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함께 연구해보면 어때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곧 한국에서의 교환 학생 생활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한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팔수업을 마치고 지수와 함께 한강 산책로를 걷던 날이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언니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지수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 긴장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복궁에서의 첫 만남, 경주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 홍대의 열정적인 공연까지. 경복궁 돌담길을 걸으며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모의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언니 정말 좋은 시기에 한국에 왔던 것 같아요. 지수 말이 맞았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기에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문득 할머니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께서 꿈꾸셨던 한일 교류의 모습이 지금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강변의 빌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재의 순간도 역사가 되는 거지. 귀국을 앞두고 지수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언니 꼭 다시 와요.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잖아. 비행기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돌아가요. 한일 양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